자, 98번 보세요. 병무청, 국가직 구문제였는데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에 대해 신뢰를 한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그냥 상담에 응한 거 이거 자체만으로까지 상담 응한 거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명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냥 상담해 준 거야. 알겠죠? 여기에는 대외적으로 표명한 게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문서에다가 짠 해가지고 그냥 발송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 공적 견해 표명. 상담은 그냥 안에서 그냥 컨설팅 해준 이 정도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예외. 그래서 여기 97번과 관련해서 이 공적 견해 표명 때문에 두 가지 98번을 연동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았죠? 공적 견해 표명을 주목하시고, 자, 그 다음에 99번 가보세요.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재량 행사할 때 기준을 지켜라. 준칙이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는 상대방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공포만 가지고 신뢰보호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뭐냐면 신뢰보호는 선행조치가 있고 그 선행조치에 대해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고 그 뒤에 후속조치가 있고 이런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만 놓으셔도 됩니다. 네. 행정법 내용이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너무 마치 무슨 9급, 7급 준비하듯이 마구잡이로 파고 들어가니까 어려워질 뿐인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렸듯이 정확한 팩트 위주로 해서 딱딱 정렬만 하고 계시면 행정법 파트 쉽습니다. 알겠죠? 네. 아마 그 행정법 파트를 기본 강의 들어두시면 9급 문제도 충분히 접근해서 여러분이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바로 요 기준의 이 문제, 공적인 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 볼 수 없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자, 이게 왜 나왔냐면 한 김에 요건 중요 판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출전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출전이 그걸 전제하고 이 지문을 냈을 거예요. 9급 문제 냈을 때는. 자, 뭐냐면 병무청이 뭘 했냐면 병무청이 앞으로 병역에 관해서 앞으로 좀 엄격하게 국민들에게 병역 의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외를 좀 두지 말고 제대로 좀 잘 관리해보자 해가지고 이 병역 의무에 대해서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자, 법무부에다가 이런 병 회피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국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비자 발급에 대한 권한을 누가? 여기 아니라 법무부가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규칙적인 상황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거를 LA 총영사에다가 요 비자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주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LA 총영사가 누구에게? 스티브 유에게, 유승준에게. 알겠죠? 야, 너 신청해도 비자 발급 안 해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유승준이 발끈하고 소송 걸었던 케이스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유승준이 건든 건 어딜 건드렸냐면 이걸 건든 거예요. 알겠죠? 아니, 병무청에서 그 기준을 해가지고 법무부에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됐냐? 공표돼서 안 됐어? 안 됐다. 너네들끼리 행정규칙을 알려준 거지 일반 국민에게는 이거 알지도 못한다라고 한 거죠. 자, 앞에서 법규성은 대외적 효력을 지니려면 공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행정규칙은 공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죠. 내부적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거 얻는 거죠. 그러면 유승준이 이걸 건드면서 뭐야? 이건 공포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행정규칙을 한 거잖아. 그러므로 여기에 어겼다고 해서 나에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해. 이렇게 해서 유승준이 이긴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유승준처럼 돈 많은 변호사를 쓰자. 그러면 전혀 모르는 구조까지 파고 들어가서 다 해결해 주더라. 자본주의적 결론입니다. 이제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행정규칙은 대외적 공표를 안 해도 내부적 규율이기 때문인 거고, 법규화되어서 유승준에게 영향을 주려면 뭐 공포라는 절차를 거쳐서 법규성을 지녀야 돼. 이걸 쓴 겁니다. 지금 그 지문을, 그 판례를 따고 의도내서 22년에 문제를 낸 게 이 지문입니다. 지금 제가 추론해 보면. 그래서 보세요.
재량권 행사의 주칙이 자 이겁니다. 행정규칙이 공포만으로 상대방의 보호 가치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막 그렇게 돼버리면 법규성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깨버린 케이스에서 나온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냥 표로 정리할 때는 뭐 공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법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법리를 깨고 소송에서 이겨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이에요. 네. 자, 이런 질문은 뭐 나오더라도 충분히 경찰 시험에서 들어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됐고 100번 해볼까요? 자,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의 청소업자의 난리업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어쨌든 뭐가 됐든 이유가 붙었네요. 그래서 불허가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서 인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 판례 조문들을 쓰게 되면 지문이 무조건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출제는 임의로 막 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나 판례를 위해서 또 판례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판례 공부하려고 자꾸 넓히지 마세요. 알겠죠? 경찰행정법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너무 공부심에 넓혀가지고 이런 판례도 보고 이런 판례도 보고 대외적 판례도 보고 이렇게 갈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적 내용들은 기본 강의 때 소개시켜준 판례만 소화해도 충분합니다. 알았죠? 일단 그 경계를 좀 지키시고 이 케이스에서는 뭐가 문제가 됐냐? 왜 신뢰원칙, 보호원칙 위반 위법한 처분이 됐냐면 자 행정청에게 자, A라는 이런 폐기물 처리업자가 이런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사실은 장비를 갖춰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요거 할 텐데 요거 해도 괜찮을 거 폐기물 시설 여기다가 처리 시설업을 제가 해도 괜찮을 거 한번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행정청이 괜찮아요. 뭐 그거 하시면 되죠. 뭐 별 문제 없겠는데요 하고 적정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터 닦고 장비 쫙 갖추고 나서 이제 본격적 신청을 딱 했다면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죠. 그러면서 뭘 한단 말이 뭐냐면 이미 주변에 업체들이 난립해 있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끈 열받아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바로 뭐냐? 이 적정 통보를 받고 내가 이미 시설 설비를 다 갖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형성됐다. 근데 갑자기 불허가 처분한다. 이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서 안 돼. 이렇게 판례가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론만 확인하고 계시면 됩니다. 어떤 새로운 판례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뭐 판단하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판례의 결론이 뭐냐라는 구조, 그 이유가 뭐였다는 것만 딱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이거죠. 이 긴 지문에서 중요한 게 뭘까? 동강생도 이 긴 지문에서 이야기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한번 체크해봐. 딱 하나 고른다면. 폐기물 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프라임이라도 마찬가지야. 핵심은 적정 통보. 그 다음 마지막에 불허가 처분. 위법. 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뢰보호 원칙 구조에 딱 맞닥뜨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고 다음 중 신뢰보호 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각 요건의 해당 사항을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 안 묻죠? 그런 문제 물으면 그건 9급뿐만 아니라 7급 행정법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틀리게 될 겁니다. 물론 제 강의들은 여러분은 맞추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핵심상만 딱 보고 결론을 끝내놓으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확장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110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기관이 성립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자기구속 같은 것들은 어디 적법에만 적용되지 위법한 곳에는 적용될 수가 없죠. 됐습니다. 지문이 이런 스타일로만 나온다면 참 좋을 텐데 앞으로 이제 행정법이 약간 판례 스타일 비슷하게 나와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습, 빈출되는 것들 연습해두면 되는 거예요. 102번. 자,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고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자, 적법,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되면 당연히 위법이죠. 아까 지웠죠? 성문 불문법원 어기면 다 위법인 거예요. 여기 행정규칙 어기는 건 위법이 아니라고 했죠.
알겠죠? 그거랑 자꾸 혼동하시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딱 하나, 행정규칙은 어겨도 위법이 아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그 외에는 다 어기면 위법이야. 그 위법 만들려고 굳이 그 학자와 판사들이 머리 싸매가지고 성문법규는 어떻고 불문법규는 어떻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알겠죠? 그냥 행정규칙 위법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조금 속도를 내서 103번 가보죠. 자, 경찰행정 주체를 위하여 경찰에 관한 국가의 열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경찰관청이라 하며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지구대장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지구대장은 뭡니까? 지구를 지켜야죠. 그냥 지구대장은 지구 지키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장장이 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찰 조직에서 이 관청기관, 이건 법적으로 관청이 붙어버리면 대외적으로 그 이름이 땅땅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그 아래 시도 경찰청장, 그 아래 경찰서장, 요까지. 알겠죠? 그 밑에 있는 지구대, 파출소, 시안센터, 여기에는 바로 대외적인 권한이 없는 단순 집행 권한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알겠죠? 쉽게 말한다면 이 정도가 여러분 보고 있는 시장급들에 해당하고, 여기는 바로 뭐다? 그냥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주민센터가 그냥 지구대, 파출소다.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딱 하부 구조로 짜놨습니다. 하부 구조, 하부 기관들. 자, 그 다음 오셔서 104번에 자,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을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대리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대리자의 행위로서 발생하면 안 되겠죠. 대리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 대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 대리인과 피대리인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피대리인, 자, 실제 액션을 취하는 거,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얘입니다. 얘가 행동을 취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행동을 취하는 건데 그 권한은 누구다? 누구 거야? A, B를 넣는다. A 거야, B 거야? A 거야, A 거. A 건데 네가 말 그대로 대신해줘 이겁니다. 단 효과는 다 나에게로, A에게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대리, 그렇죠? 대리. 제가 수업 때 예를 들었지만 제가 김만리인데 연예인 김종민한테 돈을 주면서 너 가서 빵 좀 사와 했습니다. 그럼 그 빵 좀 사와 했을 때 그 빵은 누가 먹어야 돼? 김종민이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돈 주고 빵 사오라 했잖아. 누가 먹어야 된다고? 내가 먹어야지. 종민이가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종민이가 먹고 싶으면 지 돈 주고 지가 사 먹던가. 알겠죠? 난 그냥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럼 심부름 하원 그대로 내가 먹는 거야. 알겠죠? 즉 법적 효과는 나에게 오는 겁니다. 대리인은 그냥 행위적인 것만 하는 거고. 알겠죠? 그렇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감동을 할 수 있겠죠. 너 심부름을 똑바로 해라. 딴짓 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야 돼. 딴 데 들으지 마. 이렇게 감동을 할 수 있겠죠. 네, 요게 바로 대리와 이 피대리의 관계야. 그다음 대리 나왔으니까 위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다르죠? 위임은 누구? 위임기관과 수임은 권한을 받은 거예요. 나는 준 거고 여긴 받은 거고. 요 구조에서는 바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권한이 피대리는 그대로 가져 있지만 위임 같은 경우에 요 권한의 내 거의 일부를 떼가지고 얘한테 줘버린 거야. 그냥 영원히 네 거야. 그럼 뭐다? 요 준 범위 내에서는 문제도 네가 해결하고 책임도 네가 지세요 이겁니다. 알겠죠? 줘버렸느냐 내가 갖고 있냐 차이야. 그래서 위임과 대리의 제일 중요한 건 권한이 갔냐 안 갔냐를 보고 때문에 권한이 갔느냐 안 갔냐. 위임은 권한을 떼준 겁니다. 알겠죠? 제가 가게를 하면서 뭐란다? 과일 가게를 하면서 양세형한테 야 바나나 네가 다 알아서 하고 팔아 하고 바나나 취급할게. 바나나에 대한 것 권한을 줘버린 거야. 그럼 뭐다? 바나나 판매 권한을 위임해버린 겁니다. 그럼 양세형이 그 바나나를 팔아서 얼마를 벌건 양세형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그걸 못 건듭니다. 줬으니까. 대리는 뭐죠? 김종민한테 내 돈 주고 시킨 거야. 그러므로 나에게로 남아있는 겁니다. 알겠죠? 권한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구별합니다. 권한을 주는 게 위임, 권한을 안 주는 게 대리. 알겠죠? 자, 그래서 자 104번 다시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 피대리자가 누굽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A입니다. A. 피대리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 여기가 아니라 행위의 효과는 피대리자. 권한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니까 권한을 항상 따라가면 돼. 틀렸습니다. 105번에 권한의 대리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이 지문은 굉장히 독특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자 보세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대리관계 형성에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고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체크하시고, 복대리가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피대리 관청의 대리자의 지휘 감독이 가능하고, 반면에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대리권이 피대리 관청 권한에 전부 영향을 미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피대리 대리자에 대해서 지휘 감독이 불가능하고. 이게 이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하는 건데 지문 전체를 쭉 나열했죠. 아주 특징적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그대로 학습용으로 딱 봐두십시오. 네, 좋은 지문입니다. 자, 106번 권한의 위임은 자 권청의 권한의 일부죠. 일부입니다. 전부하면 안 됩니다. 일부 체크. 하급기관 등에게 이양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위임을 받은 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봐, 요만큼 떼줬잖아. 떼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네가. 알겠죠? 나는 그 권한을 잃어버릴 거고. 이런 구조가 바로 위임입니다. 위임, 위임, 수임. 자, 구별을 꼭 하고 계십시오. 자, 107번 가보죠. 107번.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일부라고 했죠. 일부. 알겠죠? 전부 다 줘버리면 어때? 내가 사라져 버리는데. 알겠죠? 그래서 일부만 줍니다. 항상 일부를 준다. 이게 위임의 대전제입니다. 자, 108번. 법정 대리의 경우에 피대리 관청은 대리기관의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는데, 법정 대리의 경우에 피대리 관청, 법정 대리는 바로 책임을 지고, 아니죠? 법정 대리는 대리기관의 권한에 지휘감독도 할 수 없고, 법정 대리는 예외입니다. 알겠죠? 법정 대리는 예외. 임의 대리가 가장 원칙적인 거죠. 네. 법정 대리는 법에 정해진 것대로 권한이 행사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